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나카자와 시니치라는 분의 신화학 연구인데요. 특히 숫자 3의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네. 그 성스러운 숫자 3. 맞아요. 이게 신화뿐만 아니라 정신분석, 철학, 심지어는 현대 과학 이론까지 막 넘나들면서 숫자 3의 의미를 파헤치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죠. 네. 그래서 이 복잡한 연결고리들을 저희가 좀 따라가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그 숫자 3이 그냥 수를 세는 기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 정신이나 문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근본적인 패턴일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거죠. 근본 패턴이요? 네. 이게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걸 거쳐서 락강, 들레즈와 카타리, 칸트, 또 마테블랑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카자와 시니치까지 쭉 이어지는 뭐랄까 지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정말 다양한 학자들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논의의 시작점에는 결국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라는 이 삼각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아, 오이디푸스 구조 말씀이시죠. 프로이트가 원래 종교의 기원을 아버지 살해에 대한 집단 죄책감,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설명이 어머니 역할이 좀 빠져 있어서 특히 동양 종교 같은 걸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중요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프로이트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 삼각관계 이걸 삼수분화 체계라고 부르는데 이게 훨씬 더 보편적인 구조라고 본 거예요. 삼수분화 체계요? 네. 예를 들어 락강 같은 경우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 세 개의 균형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여기서 상징계는 보통 법이나 언어처럼 아버지적인 질서를 나타내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정신분석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칸트 철학이나 심지어는 카오스 이론 같은 현대 과학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좀 신기한데요? 그렇죠. 그 연결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 들레즈 가타리는 칸트의 그 유명한 삼분법 있잖아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네네. 그리고 또 뭐 정원명법, 가원명법, 선언명법 이런 논법 구조 자체를 아예 오이디푸스적인 삼각관계로 재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칸트의 논법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원명법은 절대적인 아버지의 명령처럼 보고 가원명법은 조건을 따지는 어머니의 세계 그리고 선언명법은 그 둘 사이에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는 아들의 생산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킨 거죠. 와, 대단한 해석인데요? 네, 정신구조를 넘어서 이제 물질 세계의 어떤 근본 패턴으로까지 확장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은 뭐든지 셋으로 나뉘는 분화, 그러니까 삼수분화 구조를 따른다는 생각인 거죠. 락강이 약간 구심력으로 균형을 봤다면 들레즈 가터리는 좀 더 원심력으로 분열하고 연결되는 그런 측면을 강조했고요. 정신분석, 철학, 과학까지 넘나드는데 여기서 마테블랑코라는 분의 대칭성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게 뭔가 통합되는 느낌을 준다고요? 네. 마테블랑코. 이분은 정신분석가인데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수학적인 개념인 대칭성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수학적인 대칭성이요? 좌우 대칭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좀 다른 개념인데 무의식은 예를 들어 부분과 전체,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을 잘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대칭적이라고 본 거예요. 아, 약간 논리적인 구분 없이 다 똑같이 본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칸트 논법을 다시 아버지 초대칭성, 어머니 비대칭성, 아들 대칭성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정신분석이랑 복잡계 과학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다리를 놓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군요. 무의식의 논리하고 복잡계 패턴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낸 거네요. 그럼 나카자와 시니치는 바로 이 대칭성 개념을 이어받아서 증여라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카자와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결국 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라는 삼수분화 체계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균형이 깨졌다. 네, 특히 관계나 교환을 상징하는 어머니적인 원리, 이걸 증여라고 표현했는데 이 증여가 약화되고 아버지적인 질서나 아들의 생산 논리만 너무 커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사회가 겪는 소외나 불안의 뿌리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아, 뭔가
관계 맺고 주고받는 그런 가치가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군요. 듣고 보니 르네 지라르가 말한 욕망의 삼각형 이론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욕망 따라하면서 경쟁하는 그 구조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인간관계 속 모광 욕망이 결국 오이디푸스적인 굴레를 만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에리 프롬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분은 자연, 즉 어머니를 소유하려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면서요. 맞아요. 프롬은 자연에 대한 소유 태도 자체가 근원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봤고, 그래서 존재 양식으로 바꾸는 것,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이게 요즘 환경 문제랑 연결해서 자연과의 합의를 강조하는 관점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네요. 정말 신화 속 숫자 3에서 시작해서 정신분석, 철학, 과학, 사회 비판, 환경 문제까지 이 모든 걸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라는 삼각구조 또는 삼수분화라는 하나의 프랙탈 구조로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연결이죠. 네, 고대 신화의 지혜부터 최첨단 과학 이론에 이르기까지 이 심층 구조가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틀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내면의 욕망이나 우리가 속한 사회 시스템 아니면 자연과의 관계 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삼각구조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혹시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